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준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잡히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3일 연속 반등에 나서고 있네요. 네, 사태 자체는 지금 진정 국면을 아직 맞지는 못하고 있죠.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4,600명 이상, 사망자도 494명, 그리고 홍콩에서 중국 외 두 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를 또 한번 3일 연속 상승으로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카이뉴스에서 영국의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의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도출했다라고 보도를 했죠.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통상 2에서 3년 걸리는 백신 개발 기간을 14일로 단축했고, 이르면 다음 주에 동물 실험을 할 것이고, 그리고 펀딩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좀 이뤄질 경우에 여름쯤에는 임상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당장 치료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연구팀은 이게 또 사태가 장기화될 시에는 당장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염병에 대한 또 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대감을 좀 고조시키면서 오늘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국 연구팀에서도 이런 소식을 내놨었고 중국 언론 보도에서도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고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내놨었고요. 하지만 그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효과적인 치료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일축했죠.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로이터에서 네. 중국 매체를 인용해서 저지앙 이 대학이라는 곳에 또 연구팀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죠. 하지만은 이제 WHO에서는 현재 WHO에서 관련된 어떤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을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치료제가 알려진 바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역시 또 장중에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어제 8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소요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 보건당국에서도 백신 개발에 8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소식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게 현실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런 해석이 결국은 WHO의 또 공식 이런 해명, 그런 성명과 합쳐져서 좀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03년에 사스 발병 당시에도 백신 개발 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사태가 완화되자 또 이 개발 열풍이 좀 식었었고, 그리고 어떤 펀딩 문제도 그때도 좀 있었고 지금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결국은 사스를 치료할 만한 그런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역시 경계감도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에볼라 때였었는데 에볼라 때도 이제 에볼라가 모두 다 사그라지고 나서 1년이 되어서야 성과가 나왔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처럼 그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런데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근데 이 기대감이 무엇이 됐건 간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그 확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회복을 했어요. 사실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던 것 같지만 네네. 고점 대비해서 한 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금방 또 이 같은 낙폭을 이제 거의 회복을 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고 또 부각을 받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한 1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월 5일, 그러니까 오늘장까지의 좀 S&P 500 지수의 흐름을 정리한 좀 그래프가 되겠는데, 네네. 1월 15일에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증시가 좀 더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수준으로 지금 금방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일간, 그러니까 캘린더 이어로 한 20일간의 약간의 좀 부침은 있었지만 네. 미국 증시가 이번에도 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근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근간에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어떻게 본다면 좀 산발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고, 이 근간은 역시 좀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최근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은 미국 증시의 회복력을 좀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금요일에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거에 앞서서 발표가 된 1월에 ADP 민간 고용이 무려 29만 1,000명으로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거의 2배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전 부문 그리고 규모를 불문하고 거의 전 사업장에 걸쳐서 고용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났고 특히 레저라든지 접객업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이 교육 분야에서의 고용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띈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은 네. 이번에 컨센서스를 한 13만 4천 명 정도 이 상회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이 리포트가 되겠고, 근데 이게 ADP 지표 사상 5번째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한 폭이 컸던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최근 한 8년 정도 만에 이 기록을 경신한 그런 모양새가 될 텐데 지금 역대 기록을 보시더라도 2011년 1월에 발표된 지표가 컨센서스를 거의 20만 명 상회한 것이 최고 기록이었고 네. 여기에 5위 기록을 이번에 세우면서 그만큼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한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지표를 산출을 같이 했던 무디스 측에서는 날씨가 좋았던 영향에 어떤 레저 산업에 대한 고용이 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또 네네. 경계론도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지금 나온 지표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혹시 그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 네. 이제 발표가 되죠. 거기에서도 이제 이 정도의 그 고용폭이 상승했다면은 여기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요즘에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펀더멘털 쪽으로 기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메이저한 또 지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고용부 노동보고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이맘쯤 되면은 항상 그 실적 시즌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S&P 500 기업 가운데 몇 퍼센트가 실적을 발표했고 몇 퍼센트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거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사이에 어닝 시즌 꽤 많이 지났죠. 한 반 정도 벌써 지났어요. 지금 보면은 S&P 500 기업의 한 반 정도, 절반가량이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네. EPS가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한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72%로 5년 평균인 68% 대비해서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EPS 지금 증가율이 0.1%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닝 시즌 시작 시점에서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좀 이 서프라이즈 비중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평균 EPS가 서프라이즈를 한 정도 그러니까 100이라고 컨센서스를 친다면 103.7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3.7%로 서프라이즈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 정도가 1% 정도로 나타나면서 지난 1년간의 EPS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고 해도 한 2.4% 정도밖에 상회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네. 이거에 비해서 좀 큰 폭의 이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것이 역시 지표와 함께 좀 실적 이 시즌 역시 증시를 좀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그 실적 시즌의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디즈니의 주가는 좀 부진하더라고요. 실적 분석 좀 해주세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 12월 결산분기 실적이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관심을 모았던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가입자 수가 2,65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혀서 기대 이상이었죠. 네. 가장 최근 집계치도 밝혔는데 디즈니 측에서 2,860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 자체적으로 2024년까지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 정도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 가이던스를 굉장히 달성하는 가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가가 약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당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분기의 실적이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좀 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홍콩이라든지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좀 문을 닫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즈니 플러스는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지만은 기존의 어떤 ESPN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미디어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이 지속됐다. 이런 좀 경계감 때문에 주가가 일단 하락했다라고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주요 IB들은 목표 주가를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후에 일제히 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론 반응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이게 또 시간차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즈니 봤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약 18%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이 결정적인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 여파에 따른 중국 사업 차질 부각, 중국 사업에 대한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7일 만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6일간 59%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 가도에 좀 제동이 걸렸고요. 우선은 이제 이 카나코드라는 IB에서 목표 주가 750달러는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은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리더로서 어떤 이 테슬라를 선호를 한다. 하지만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중국 공장 악재 등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라면은 더 매력적인 진입 구간을 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내렸고 이게 결정적인 오늘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됐는데 다만 목표 주가로 제시한 750달러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 이어로 내년에 EPS 전망치인 한 25달러 수준의 30배 정도의 이 기준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이 뭐 딱히 과도하다고는 이 EPS 전망치에 따르면은 네네. 과도하다고는 또 볼 수 없는 일단 750달러 정도를 적정 주가로 보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가요? 테슬라도 현재 이 상하이 공장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죠. 네. 그리고 경영진도 2월 초로 예정된 중국 내 인도분이 연기될 것이다라는 점을 컨펌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모델 3에 대한 생산이 한 1에서 2주가량 늦어지고 그리고 이러면서 1분기 실적에 약간의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테슬라는 생산도 좋고 그리고 수요도 좋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 타격에 대한 우려가 명백하게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도 오늘 좀 단기 급락을 한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그것보다도 더 궁금한 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결국은 오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적하는 네네.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오늘 급락 전까지 올해 2배 오른 게 아니라 테슬라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CNN에서는 이 This stock is out of this world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세상 주식이다. 우리는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단기 변동성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근의 어떤 상승 랠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CNBC에서는 이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가 역대 최대급의 버블을 형성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계속해서 쭉 뻗고 있는 그 그래프가 바로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술주의 버블, 그러니까 기술주가 잘 가는 현상이 되겠고, 그리고 테슬라 그래프의 왼쪽에 보이는 것이 어떤 시스코라든지 야후 같은 닷컴 버블의 정말로 이 산실이라고 보여지는 그 기업들이 잠깐 급락했다가 폭락했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도 이에 못지않게 주가 급등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나타났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번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실체가 있는 랠리기는 합니다. 실적이 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감 종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5일 미국 주식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수요일장이 마감됐고요. 3대 지수 모두 강한 반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와 S&P 500이 강했던 반면에 나스닥은 좀 상승 탄력이 준 상태로 마감이 됐고요. 각 지수의 마감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1.68%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29,000선을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모습이네요. 29,291.43에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밀려나면서 나스닥의 이 주가 흐름이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든 모습인데요. 0.43% 그래도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9,508.68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오늘 마감 종가는 1.13% 오르면서 3,334.73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그냥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우 지수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했죠. 네.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아니면은 IBM 같은 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증시 랠리의 비결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기대감, 여기에 또 이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최근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점이 네. 미국 증시에 다시 한번 회복력을 입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근데 또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은 오늘 민간 고용 지표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최근에 나오는 좋은 지표가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이 여파가 또 반영이 됐을 때는 이게 또 지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그리고 산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도를 펼쳐놓고 볼 텐데 오늘 그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대부분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모처럼 만에 좀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엑소모빌과 이 쉐브론과 같은 정유주가 모처럼 만에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좀 이 기업들이 좀 초록불이 많이 들어온 가운데 좀 하락세를 나타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은 이 머크의 주가가 한 3.5% 정도 대형 제약사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발표보다도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여성용 의약품 부분을 분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일단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또 다른 이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를 볼 수 있는 재료도 있습니다. 바로 자사의 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라는 이 의약품이 이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에게 이 실험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효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그런 재료도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이익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드의 주가가 오늘 한 10% 가깝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와 좀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기업이 되는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가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한 10% 정도 하락한 모습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포드의 주가 안 좋았었고 디즈니도 한 2%대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가운데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앞서 디즈니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은 뭐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가이던스가 좀 부진해서 가이던스가 부진했던 점이 주가 하락을 일으켰다. 다만 다른 IB들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놓고 있다. 이런 이 점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